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오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그 실적 결과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실적 개선세가 전반적으로 좀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특히 업종 중에서 뭐 반도체를 포함한 IT, 제약, 조선업종 회복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뭐 2차 전지는 안 좋다고 하고요. 네.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 잠정치 발표하면서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데 네. 4월 초였어요. 그때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이후에는 글쎄요.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게 나온 건 맞는데 네. 주가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갔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실적에 대한 반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 휴대폰 사업부는 서프라이징이었고요. 뭐 한 4조 정도 발생시켰기 때문에 반도체는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1조 조금 넘는 이익치를 발생시켰죠. 그리고 하만이라든가 그 디스플레이나 이쪽은 2조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쪽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 그리고 기대감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전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민감도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분기 이후의 실적은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업황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2분기는 1분기보다 나은 상태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AI 수요 확대와 함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쉽긴 한데요. 나아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산업을 평가할 때 디램 가격에 대한 평가로에 등치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의 진행 과정이 나타났던 부분은 디램 가격이 지난해 1.5불에서 2불대로 안착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최소 BB라고 하는 손익분기점 1.8불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해 3, 4분기를 통해서 저점을 찍어가는 형태의 업황을 보여줬고요.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디램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한 20% 그러니까 2.5불 수준까지의 가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현상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유지 지속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인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 가고 있다라고 해석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회복세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일단 가격 추이 그리고 경쟁력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초격차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그런지 지난 3월에 이재용 회장이 또 삼성의 사업부별 네. 강도 높은 질책을 이례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고강도 발언을 했던 배경을 알아볼까요? 다 바꿔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저기 너무 좀 늦은 타이밍이 아니신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가요? 이제 예.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 선언해서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내용에서의 메시지를 줬고 이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제 글로벌 1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개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실적에 대한 부분,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업황이나 실적이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외국인의 시각은 어떤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냐. 세 가지죠. 업황에 대해서는 뭐 이미 우리가 지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차를 두고 나아질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삼성에서 그간의 이제 엔지니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로 중국으로 핵심 기술자 분들이 나갔다, 삼성을 떠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삼성이 지난해 연말 그리고 연초에 DS 부분 부사장이라든가 AI 사업부 대표 등을
이제 교체하거나 새로 이제 임용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의 어떤 그 내부적인 조직 개편에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부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 회장이 아무래도 좀 유연한 또는 좀 약한 부분에서의 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는 현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그 주총 이후에 줬던 메시지들을 통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심리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업황 개선되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관점은 네. 코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삼성전자로 등치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삼성전자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지점으로 판단이 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투자 관점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더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의 해석을 드리면 지금 현재 49.7%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 한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8월 88,800원 고점을 찍었을 때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이 57%였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을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55%를 기준으로 해서요. 55% 이상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매도가 나오고요. 5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절대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는 50% 내외 수준이 되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9.7%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이라고 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도하기보다는 이제는 매도 규모가 줄거나 관망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수치적인 상황에서의 보유 한도 비중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 매도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매직 넘버가 있었네요. 50에서 55% 박스권의 네. 움직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를 뭐 8만 전자 혹은 9만 전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은 네.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파운드리의 경쟁력이라든지 뭐 수율이라든지 네.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지난해 5조 적자가 났죠. 정확히는 5조 1,000억일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 어떤 혁신적인 또는 어떤 주목할 만한 내용에서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삼성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된 투자를 진행했었죠.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캐펙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1위는 TSMC입니다.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2위가 삼성전자이면 뭐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중을 판단해 보면 좀 다른. TSMC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65% 내외입니다. 60% 조금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8%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예. 2위이긴 하나 이게 베스트 팔로우의 2위가 아니라 아주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그 2위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잡느냐가 삼성전자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난해까지 해서 누적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희소식이 몇 개 날라왔죠. 일본의 닌텐도
이 닌텐도가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이쪽에 대한 수요가 한 200만 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화로 해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뭐 일주일 열흘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해서 5조 이상의 적자가 나왔지만 올해는 좀 줄여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도 안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일본 쪽에 파운드리 수주가 나올지 그리고 일본 좀 쪽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군요. 1차적으로 네. 아마 수주가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HBM 쪽도 추가로 지난해까지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줄어드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할까요? 이 부분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의 숫자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궁극으로 우리 앵커가 물어보신 대로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또는 10만 전자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AP 분야의 전환이 일어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AP 그러니까 엑시노스라고 하죠. 이 제품명에 대해서 엑시노스가 그 휴대폰에 있어서 AP라고 해서 그 두뇌와 같은 역할을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조종하는 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퀄컴으로부터 완전한 수입을 해서 장착을 하는데요. 이게 그 휴대폰 가격이 한 3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휴대폰이 한 15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한 4, 50만 원 정도 수준 이상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게 전량 수입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자체 AP를 통해서 휴대폰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이 Z 플립의 이 자체 엑시노스라는 AP를 적용하게 될 때에는 삼성전자의 그동안 지불했던 로열티라든가 이 지불 금액에 대해서 한 10조 정도가 1년에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으로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어떤 그 혁신적인 변화도 중요하겠으나 휴대폰 분야에서의 AP 자체 장착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휴대폰 자체 AP 같은 경우는 개발은 어느 정도 이미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럼 생산만 남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개발을 해서 지난해에도 장착을 유럽 판매 제품에 장착도 했었고 네. 우리 국내 시판 제품에도 장착을 했었습니다. 2, 3년 전부터 계속 시도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발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열 때문에 일부 출시했다가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반복적 결과를 몇 번 시도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개선이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자체 AP를 통해서 장착된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 이때 안정적 그 기능화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10조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자체 AP를 통해서 세이브가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큰 핵심적인 앞서 말씀드린 파운드리가 1년에 5조 적자인데 이 적자의 2배 규모의 지출 금액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반응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 정말 그 휴대폰 AP가 이토록 중요한 건지 두뇌라고도 알고 있고 했는데 이렇게 비쌉니다. 가장 칩이라는 비쌉니다. 걸 네.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애플이 네. 삼성전자보다 판매 대수는 작아요. 네. 가격은 비싸지만 네. 그런데 생산 마진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네. 모든 제품 라인업이 자체 생산 그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부품에 대해서 자사 라인업이 아닌 이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주가의 반응도는 뭐 아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그 실적에 영향을 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파운드리 움직임 네. 또 휴대폰 AP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이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긍정과 부정의 내용으로 차별화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국 견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부정의 부분은 보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 플러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방향과 선회되는 반대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던 긍정과 부정의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이차전지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IRA 법안이 시장의 악재로서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반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가격에 반응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래도 그 트럼프 관세 정책, 트럼프의 이런 정책 기조에 네. 그나마 덜 흔들리는 건 반도체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두 업종 간의 차별화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나마 반도체가 네. 조금 더 가볍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안타깝네요. 아닙니다. 앞전 코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안타까울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기대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반도체는 또 얼마나 더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올라갈 듯 하는데 못 가거든요. 그렇죠. 예. 바닥은 뭐 확실히 52,000원 정도에서 잡아주는 것 같고 여기서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 듯 하지만 오늘도 종가가 55,000원 바로 아래에서 네.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에 뭐 58,000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 앞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앞선 전체 전망, 그러니까 주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의 투자 시각이 변화하고 있고 유동성 장세로 간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는 기업 가치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가 아닌 코리아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딱 삼성전자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해석을 해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32조 원의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되어졌을 때 매도된 자금들이 통상의 과거 상황을 경험해 보게 되면 이 자산을 빼가는 게 일반적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된 자금들이 한국을 이탈했던 것이 아니고 채권 시장에 재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35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32조를 팔았고요. 지난해 네. 8월부터 최근까지. 네. 채권 시장에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35조를 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현상에서의 상황으로 채권을 산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으로의 시장 이동은 국내 채권이 아니고요. 해외 채권을 달러 표시 채권을 원래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돈이 머물러 있었다. 국내에 돈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환율의 상황과 그러니까 환율이 1,45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더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에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자금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저평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되어졌을 때 흐름이 개선되는 것은 여러 가지 동향을 판단해 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화된다든가 세계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관점을 늘려갈 때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이 기존의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돈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까지는 한국에 머물러 있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주식을 사는 시점으로 변화하는 시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저점은 뭐 5만 원 전후, 고점은 6만 2천 원 전후로 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박스에서 최근 한 4,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네. 이 시장의 전환이 만들어지면 가격은 최소 1단계로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흐름에 있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사느냐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셔도 충분히 훌륭한 시점에서의 가격과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들어가도 그러니까 괜찮은가요? 거래량, 대금 등을 확인한다는 것은 전환 시점에 대한 일부 확인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바닥 수준에서의 가격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서 들고 계셔도 무난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떤 그 상단을 좀 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아직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들은 있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닌텐도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이슈들 또 휴대폰 AP 빨리 좀 발열 잡아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개발 이슈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의 우리 증시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염두에 두면서 5만 원 초반에서 6만 5천 원 정도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